안녕하세요. 김록선입니다. 10월 20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욕 시장이 연일 강세죠. 어제는 다우가 좀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은 또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만 시장에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를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업 실적하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업 실적이 처음 발표된 것은 미국은 항상 금융주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금융주들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중요하죠. 그 이후에 이제 기업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수익률이 2불 60센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우회하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프록터 앤드 갬블 보험사 트래블러스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 500 종목에서 약 82%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시장이 주가에 영향을 상당히 좀 주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그 선물이 그 상장 지수가 그러니까 ETF죠. ETF가 첫 거래일이었어요. 약 4불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이 쌍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쌍봉 근처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외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쌍봉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쌍봉을 맞고 떨어진다면 시장에 이제 영향이 오겠죠.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장의 투심과 같은 상황이라. 비트코인이 제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마 고점에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또 시장에도 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사실 그 리안 데트리 시장 전략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금융기업은 강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에 대해 해당 그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다른 산업들이 미국 경제 회복의 상태에서 무엇을 말할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금융주는 당연한 거였고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원자재를 가지고 있던 걸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이제 공급망의 문제라든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새롭게 제품을 만드는 것은 그 가격을 못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늘어날 확률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금융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다른 기업이 좋으니까 좋은데 하고 가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상황을 가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고용이 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하고 미셸 보만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이것이 경제 성장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결국에서는 지금 그 노동력이 최대 고용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주안점인데 자꾸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다우 차트 오늘 다우를 보시면 0.56 또 나스 0.71% 올랐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그 테이퍼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끌어올리는 장세일 수도 있겠다. 특히 여기 1, 2, 3 제가 지난번 이거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보시면 1, 2, 3 1, 2, 3 그럼 지금은 1, 2, 3 영역군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올라왔지만 돌파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마지막 설거지 장세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를 하기 전에 끌어올려서 물량을 다시 던질 수 있는 단계를 걸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실적으로 아마 이용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나스닥도 뭐 차트가 큰 차이가 없죠. 나스닥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 2, 3, 1, 2, 3를 뭐 벗어나거나 한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침에 그 카톡방에서 잠깐 뭐 글을 올렸지만 이 다우 차트의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이 양봉이 5개가 나왔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코스피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요. 그렇죠? 더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5개가 똑같이 나왔죠.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캔들상으로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앞서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100% 뭐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올랐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면 갭상승이 2개가 있어요. 갭상승 2개. 그래서 이 갭상승 2개를 놓고 그냥 갈 거냐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다면 이거는 정말 물량이 털어내는 마지막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인데요. 원달러가 1180원 이탈을 했어요. 원달러가 1180원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완전 정배열이 들어온 상태에서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약간 눌리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도 5주선이 완전히 다 뚫었죠. 그 다음에 20주선이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눌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가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눌림이 뭐 추세 반전으로 가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원달러도 이제 가파르게 올랐고, 그러나 이제 원달러 가파른 거에 대비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뭐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1거래일만 1000스탁, 그러니까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됐어요. 1000포인트가 코스닥이 다시 1000포인트가 됐어요. 1000포인트가 됐어요. 지난번 1060일 갔다가 밀렸다가 1000포인트가 됐는데, 근데 요건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코스닥은 누가 끌어올렸냐면 외국인이 끌어올렸어요. 요번에 외국인이 끌어올렸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끌어올렸는데 기관은 나갔고요, 외국인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개미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해서 2천억 정도 나갔죠. 1800억 정도 나갔죠. 그래서 요거 나갔습니다. 2300억 남았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기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특히 뭐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 일단 코스닥은 그 외국인이 대량으로 나가버리면 사실은 반대 굉장히 어려워요. 어저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나가다가 물량을 좀 줄였었는데, 결국 지금 상황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려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닥은 나가기 시작하면 종목들이 너무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실적 시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국내장도 뭐 실적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해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중국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중국이 요즘 헝다 어떤 파산 가능성이 생기면서 또 GDP 성장률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